우리나라는 정말 소득도 3만 불이 넘었고 경제 규모나 세계적인 기업들도 많은데 아직 MSCI에선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지표인 FTSE, 이건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건데 여기는 선진국으로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인 거죠. 선진국으로 보기도 그렇고, 선진국은 안정성이 중요하죠. 지속적인 약간의 성장. 신흥국은 리스크, 위험은 좀 있지만 좀 기대 수익을 더 우리가 생각하고 투자하는 시장인데, 지금 두 개 큰 지표에서, 국제 지표에서 하나는 우리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MSCI는 좀 보수적이라서 아직 우리를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을 코스피 시장, 그리고 그보다 좀 작은 시장을 코스닥 시장, 그거보다 더 작은 시장을 코넥스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MSCI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국가가 너무 많으니까 이 국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선진국 시장이 가장 큰 그룹이고요. 그 두 번째로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프론티어들. 같이 좀 살펴보시면 맨 앞에 보이는 선진국들, 뭐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보이고, 그 옆에는 대부분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이죠. 홍콩과 일본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을 보시면 거기에 한국이 포함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같이 포함된 나라들을 지금 보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들이 지금 같이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프론티어 마켓을 보면 조금 그만큼 더 뒤를 보고 더 높은 성장률, 더 리스크를 많이 감수하고 투자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말레이시아랑 같은 급은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처럼 금융 관련돼 가지고 파워가 센 나라도 아니잖아,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입하는 것을 두고 말이 많은 겁니다. 투자할 때 그럼 어디로 가장 많은 돈들이 투입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선진국 시장입니다. 모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바닥에 둘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2, 3%씩 꾸준히 오르는 선진국 시장을 50%를 배분을 하고, 그 위에 뭐 공격적인 펀드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신흥시장 30%, 그 프론티어 시장 20%,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되게 되면 이런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에서 선진국 비중만큼 한국에 돈이 더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반대점이, 아까 신흥시장은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치고 올라오는 국가들은 연평균 성장률이 막 6%, 7%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머징 시장에서 여기서 투자된 돈만큼은 빠지겠죠. 하지만 선진국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그만큼 퍼센트지가 생기니까 다시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최대 61조까지 될 수 있다. 외국인들이, 즉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을 변경하다 보니까,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리밸런싱 하다 보니까 그만큼 한국으로 외국인의 돈이 유입되니까 증시가 오를 거다라고 보는 거죠.